네,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이현상 대표의 뻐꾸기 주식 특강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나요? 자, 오늘은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시장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시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린 게 있었어요. 역사 간격은 그려드리고 그 가장 어떤 매도의 정점, 뭐 공포의 절정 이런 시기에서는 우리가 지수, 레버리지 투자로 해서 수익을 어떤 극대화 만드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해갖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레버리지의 배팅 존. 어떤 감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2009년으로 갔습니다. 제가 국고처를 오래 했잖아요. 한 15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황금 바닥주로 바닥주, 뭐 지금처럼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2014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설명드리는 쪽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섹터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엮어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베팅 존하고 그 다음에 2014년 황금 바닥주 복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복귀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고 종목을 선별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레버리지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13년간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투자했던 종목이 있다. 이게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역대급 폭락이 시작하면 반드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시점을 준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울 때. 그죠? 자, 증시가 폭락하면 우선 고민하는 것이 있다. 언제 어디서 코스피 레버리지 지수를 살 것이냐. 바로 레버리지의 베팅 존을 설정하는 것이다. 내가 시장은 떨어지지만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이 바닥 존을 만드는 그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 존에 들어오면 주식 매도나 투매, 추격 매도를 자제하고 반대로 저가 매수, 주식 보유, 손실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전략으로 수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계속 빠져다가 제가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에 여기가 레버리지 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검증해 드리려고 사실은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거는 2020년에 투자 성과입니다. 2020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3월 달에 완전히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점이 6,000원대였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저는 레버리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진짜 1, 2년에 한 번 이런 기회가 오면 이거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게 6,000원대, 이게 3만 원대까지 400%나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가지고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8일에 또 이 방송 통해서 레버리지 존, 코덱스 레버리지 설명하겠습니다. 유동성 감안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베팅 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대략 가격은 12,000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 여기 잘 보시게 되면 21년 작년 2만 거의 한 3만 원부터 해가지고 올해 뭐 거의 저점까지 한 60%나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도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얼마가 올랐냐 한 3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가겠죠. 지금 목표까지 지지 않고 여러분들 내년 2023년까지 가는 흐름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도 한번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보시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존을 잡을 때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윤 씨가 부산에 가면 기념품 안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남미라든지 뭐 갈 일은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죠? 기념품 사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수대에 오면 기념품을 사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 개념으로 레버리지는 반년 더 후에 또 다시 점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4년도 국고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하지 않은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바닥주 투자로 큰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2014년 한번 가보면요. 첫 번째, 컴투스가 있습니다. 제가 국고초를 한 2013년 하반기부터 한 반년 정도 쉬다가 2014년 1월에 복귀를 했어요. 1월에 복귀를 해서 2014년 1월 달에 첫 번째로 바닥주로 소개해드렸던 게 컴투스, 그 다음에 게임빌이었어요. 컴투스는 그때서부터 해갖고 그 해에 1000%, 10배가 올랐습니다. 자, 왜 이 주식을 소개해드렸냐. 2012년도부터 사실은 상승이 굉장히 몇 배가 올랐어요. 네. 실적도 좋았고 사실은 그때 모바일 게임이 항상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가 67,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사실 이런 데 따라가는 거는 뭐 매매하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투자하는 건 좀 맞지 않죠. 기다려야죠. 죽을 때까지. 자, 기간을 15개월 기다렸더니 약 한 80%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리가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 이렇게 2013년 말부터 해갖고 뭐 2014년 주가가 떨어졌었고요. 여기 컴투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 2012년 정점을 찍었을 때가 영업이익 160억이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주가가 죽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월부터 해서 10배 올랐는데 2014년도 한 해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1000억대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게임 업종의 대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은 노려야 되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면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도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정리하면 지금 게임주가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